여기 한국의 트롯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인류 대학인 하버드에서 테스 형이 흘러나온다고요? 강의실에 울려 퍼지는 나훈아의 목소리. 처음엔 웃기만 하던 학생들. 그런데 이들이 점점 진지해지면서 결국 따라 부르기까지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버드의 젊은 학생들은 왜 강의실에서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노래가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까지 테스 형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하버드대에서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죠. 나는 수십 년 동안 음악을 연구해 왔습니다. 클래식부터 재즈, 블루스, 락, 그리고 현대 팝까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시아 음악에는 그다지 깊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몇몇 학생들이 K-팝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내 연구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내 오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한 곡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강의 준비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교수실을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경 소음처럼 들렸지만 몇 걸음 더 걷다 보니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깊게 남았어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래라고 하기엔 마치 한탄 같았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테스 형이라는 단어는 생소했습니다. 이 노래는 과연 어떤 장르일까?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몸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온 곳은 내 동료 교수인 김민수 교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나는 문이 살짝 열린 걸 보고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어요. 존, 무슨 일이죠? 김 교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방금 듣던 노래 그거 한국 노래인가요? 아, 이거요? 네, 한국의 트로트 음악이에요. 나훈아라는 전설적인 가수가 부른 곡이죠. 트로트, K-팝은 들어봤어도 트로트는 처음 듣네요. 나는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 가요 장르인데 이 노래는 특별히 더 유명하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는 노트북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노래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잔잔한 기타 선율 위로 허스키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사는 마치 한 남자가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았어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라기보단 마치 한 편의 시 같았습니다. 아니, 시보다 더 직설적이고 강렬했어요. 노래를 들으며 한 남자의 고민과 한탄이 그대로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그 순간, 나는 미국 남부에서 들었던 오래된 블루스 음악이 떠올랐어요. 흑인 농부들이 고된 삶을 버티며 불렀던 노래들. 이 노래도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 세상에 대한 의문, 그리고 가슴 깊은 한. 나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곡이 끝나자마자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사는 대체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 노래는 삶과 인생에 대한 회의, 그리고 철학적인 물음을 담고 있어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곡에 공감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의 깊이가 더 와닿았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나는 눈을 감고 노래의 흐름을 다시 따라갔어요. 가사 속에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이 삶을 돌아보며 피식 웃어버리는 느낌이랄까? 문득 이 노래가 미국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든 날엔 블루스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듯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트로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나는 김 교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 미국에서 알려진다면 어떻겠어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하하. 한국 트롯을 좋아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머릿속에서는 테스 형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감정만큼은 확실히 전해졌어요. 노래 속 화자는 마치 세상을 다 살아본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 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후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김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 가수, 나훈아라고 했죠? 이 노래를 부른 가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김 교수는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훈아는 한국에서 전설적인 존재예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197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한국인의 삶 자체를 노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도 이런 인물이 있긴 했습니다. 밥 딜런이나 조니 캐시처럼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음악가들. 하지만 나훈아는 그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듯했어요. 나는 노트북 속 나훈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 세월이 묻어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분 몇 살이죠? 김 교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78세예요. 뭐요? 78세라고요? 나는 순간 화면을 다시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전혀 78세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워풀한 보컬,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 매너, 모든 것이 젊고 강렬했어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저 연세에 저렇게 부르려면 엄청난 체력과 연습이 필요할 텐데 대단하네요. 김 교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존 교수님도 노력하면 78세에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전 그때쯤이면 무대는커녕 소파에서 TV나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는 피식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존 교수님도 이제 한국식으로 존 형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형이라고요? 하하. 제가 한국에서 형이라 불릴 줄은 몰랐네요. 트로트를 좋아하면 형님 동생 되는 겁니다. 트로트는 형님 문화가 있어요. 나는 장난스럽게 따라했어요. 테스 형. 김 형. 트로트가 뭐길래. 김 교수는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트로트라는 공통된 화제로 자연스럽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노래를 떠올렸어요. 그래, 맞아. 이건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블루스처럼 이 노래도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루스도 비슷했어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테스 형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 블루스랑 비슷하네요. 김 교수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블루스랑 비교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요, 맥락이 비슷하네요. 블루스가 흑인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았다면, 트로트도 한국인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르예요. 가사도 직설적이고 솔직하죠. 나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훈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어요.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 그리고 그 시대를 노래로 담아낸 예술가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김 교수님, 이 곡을 내 수업에서도 다뤄도 될까요? 김 교수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미국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소개하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안 되겠어요?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니까요. 블루스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이 곡을 들려주고 비교해보게 하고 싶어졌어요. 감성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몇 곡 더 들어보실래요?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는 걸 알면
학생들도 더 흥미를 가질 거예요. 나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으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강의실에 섰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음악과 감성이었어요. 나는 강의 시작과 함께 학생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음악을 들어볼 겁니다. 학생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노트북을 닫고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김 교수에게 받은 영상을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음악이 강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번역된 가사도 동시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초간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몇몇 학생들이 피식 웃기 시작했어요. 나는 당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웃죠? 한백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 노래 가사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철학자한테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묻는 게 약간 농담 같기도 하고요. 강의실에는 웃음이 퍼졌습니다. 나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처음 듣고 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래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나는 영상을 멈추고 가사 해석을 띄웠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부르는 말이고, 가수는 철학자에게 세상의 이치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회한이 담겨 있죠. 학생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노래를 다시 들려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철학자에게 묻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강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을 짓던 학생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그때 한 동양계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제 할머니가 트로트를 정말 좋아하세요. 어릴 때 트로트를 들을 때마다 왜 저렇게 감정이 가득한지 몰랐는데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삶을 담고 있는 음악이죠. 블루스가 미국 흑인 사회에서 탄생했듯이 트로트도 한국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나훈아는 이 장르를 최고의 예술로 끌어올린 사람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한 흑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블루스도 처음엔 대중들이 가볍게 들었던 장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이 노래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처음엔 그냥 유행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죠. 트로트는 한국인의 한을 담은 음악입니다. 슬프지만 아름답고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죠.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가수 나훈아라고 하셨죠? 지금도 활동하시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78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78세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강렬한 보컬이 나오죠?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데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감정이 녹아있는 예술이죠. 그리고 한국의 트로트는 우리가 아는 블루스나 컨트리 음악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시 노래를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감거나 가사를 보며 노래를 들었어요.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나지막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다른 학생들이 힐끗 그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몇몇이 미소를 짓고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강의실에 퍼지는 낮은 목소리들. 처음에는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점점 가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수업에서 테스 형은 단순한 한국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적 질문이자 인생을 노래하는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아직도 몇몇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테스 형을 검색하며 조용히 노래를 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감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배우는 클래식, 블루스, 록, 음악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시대를 담아낸 음악도 깊이 연구해야 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음악을 만든다면 단순히 오래된 명곡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트로트를 소개한 겁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들은 이 강의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평소와 달리 쉽게 강의실을 떠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에서 나훈아의 공연을 찾아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의 화면을 보며 다른 트로트 곡도 있나? 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중 한 학생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노래 말고도 추천해 주실 트로트 곡이 있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김 교수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몇 곡의 제목을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곡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오늘 들었던 테스 형과 또 다른 감동을 줄 겁니다. 학생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단순한 한국의 음악이 아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K-트로트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 그날 저녁, 나는 김 교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트롯 강의는 어땠습니까? 학생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나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학생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점점 감동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엔 몇몇이 따라 부르더군요. 김 교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정말요? 미국 학생들이 테스 형을 따라 불렀다고요? 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몇몇은 유튜브에서 나훈아 공연을 찾아보더군요. 김 교수는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K-트로트가 통할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제 미국에서도 트로트를 가르칠 수 있겠는데요? 김 교수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존 형, 트롯을 저 때문에 알게 됐으니 내 제자나 다름없는데 적어도 저한테 형이라고는 해야 합니다. 나는 피식 웃었어요. 아, 테스 형. 김 형, 트로트가 뭐길래? 우리는 웃으며 나훈아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트로트는 어느새 나와 김 교수 사이에 작은 유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 나는 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테스형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무대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감정을 표현하는 영상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김 교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존 형, 뉴스 봤어요? 트럼프도 테스 형을 들었다네요. 뭐요? 트럼프가요? 농담하는 거죠? 아니에요. 어떤 기자가 트럼프한테 이 노래를 들려줬대요. 트럼프가 가사 뜻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나는 숨을 죽이며 김 교수의 말을 기다렸어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점은 공감이 가는군. 나도 테스 형에게 할 말이 많지. 나는 폭소를 터뜨렸어요. 아,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트로트가 세계로 뻗어나갈 차례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블루스가 전 세계로 퍼진 것처럼 트로트도 세계적인 장르가 될 수도 있겠죠. 김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존 형도 한국어로 트로트 한 곡 불러야죠.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할래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트로트를 단순한 한국 음악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감성이었습니다.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확신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테스 형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시대를 위로하는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음악이란 국경을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K트로트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 테스 형. 트로트가 전 세계로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노래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얻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의실에서 처음엔 낯설게만 느껴졌던 테스 형이 결국 학생들의 가슴을 울리고 철학적 질문이 담긴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음악, 한국의 문화는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K드라마와 K팝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한류가 이제는 우리의 깊은 감성이 담긴 트로트까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위로하는 이 감성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화가 세계를 아우르는 인류의 문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